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선생님이 아까 그 문제 풀이할 때 아마 했던 영상 말해준 것처럼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이는 네 가지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화면이 하얗다고 놀랐을 텐데 선생님 하나하나씩 말로 적어가면서 할 테니까 필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연습장에 꼭 필기를 해서 정리 한번 해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삼각함수는 어떤 형태의 문제를 값을 많이 구하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예요. 좌표를 주어질 때입니다. 자, 좌표를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특수각은 몰라도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각은 세타라 할게요. 사인 세타는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대로 빗변분의 대변이었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는 빗변분의 이웃변. 자, 빗변하고 이웃변이 뭔지 알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였나요? 이웃변분의 대변이었습니다. 각을 기준으로. 맞나요?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한번 해보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웃변, 빗변 찾는 법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각이 90도 있어야 되면 여기가 뭐라고 했었냐면 세타면 이 각을 기준으로 가장 긴 거 빗변, 이 각을 기준으로 가까운 거 이웃변, 이 각을 기준으로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빗변, 대변, 이웃변 길이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라서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얘를 한번 잡아보면 이런 식인 거죠. 마이너스 5,2일 때 P의 좌표가 1 때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다? 삼각함수 값. 자, 삼각함수 값이고 여기서 우리가 원점으로 오라고 하면 이 OP가 나타내는 동경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삼각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를 바로 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콤마라고 하면 그 자리를 찍어주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5,2 이렇게 찍어놓고 그 점과 여기 동경을 연결하고 무조건 X축에서 출발해서 위로 내리든 올릴 때 그럼 이 자리가 세타예요. 그리고 수선을 X축으로 내리고 요거 방법. 그래서 이 길이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를 2라고 달아주세요. 길이는 선생님 음수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삼각함수에서는 보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길이에다가 음수를 달아 놓는다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피타고 정리해서 4 더하기 25니까 2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정의에 의해서 사인 세타는 루트 29, 빗변분의 대변 2, 코사인 세타는 빗변 29분의 마이너스 5, 탄젠트 세타는 루트 29, 루트 이웃변이죠. 이웃변이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얼마? 2가 된다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생님이 강조했던 동경법이라는 건데 동경법은 어떤 각이 하나의 값으로 주어졌을 때 특수각일 때 제일 많이 구하죠. 특수각이 아닌 경우는 구하기가 사실 힘들지만 특수각일 때는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웠던 표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걸 은근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배웠던 거 0도 0, 그 다음 그 호도법으로 쓸게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 4분의 파이. 뭐 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까지는 우리가 많이 중학교 때부터 외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사인은 0이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여기는 1. 반대로 코사인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여기는 0, 여기는 0. 그 다음 루트 3분의 1, 여기는 1, 루트 3, 여기는 없죠. 무한대가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편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각들이 다 1사분면 안에서 놀던 각들이에요. 근데 이 각들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표를 또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한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세타가 3분의 2파일 때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 탄젠트 3분의 2파이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라? 여기 좌표평면 가세요. 그대로. 그 다음 쌤이 강조했던 거 어떤 거? 여기는 0자리고 여기는 2분의 파이 자리고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분의 2파이는 어디를 벗어나죠 여러분? 2분의 파이를 벗어나면서 2, 3분면 동경이고 여기에 또 수선을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90도 잡았죠. 그랬을 때 3분의 2파이는 요 각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느 각이다? 여기 X축에서 올라온 각 3분의 파이로만 활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어떻게 구하냐면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뭐랑 같다? 사인의 3분의 파이랑 같은데 여기서 사인은 2, 4분면에서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랑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고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도 코사인의 3분의 파이랑 같은데 코사인은 여기 2, 4분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탄젠트 3분의 파이랑 같은데 뭐랑 되겠다? 똑같이 사인이 탄젠트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다 여러분들 1, 4분면 있는 각이니까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예를 한번 두 가지를 정해볼까요? 그럼 세타는 4분의 5파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하면 또 X축, Y축을 그려놓고 4분의 5파이는 파이를 벗어나죠.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요쯤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돌아오는 게 몇 분의 파이였냐면 4분의 5파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만큼 갔으면 남아있는 거는 4분의 파이니까 수선을 내리면 또 이렇게 되겠죠. 사인의 4분의 5파이는 사인의 4분의 파이랑 같은데 사인 여기서 부호 마이너스랑 같다라는 얘기고 코사인의 4분의 5파이는 뭐랑 같나요? 코사인의 4분의 파이. 부호는 코사인 여기서 음수죠.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여기서 뭐랑 같다? 탄젠트 4분의 파이랑 같은데 탄젠트는 양수니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여러분? 동경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주고 또 여러분들 외우기 쉬운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코사인하고 사인은 값이 0도 0, 2분의 파이, 파이, 2파이들은 바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이 자리 0자리, 이 자리는 동경이 2분의 파이, 이 자리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죠.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 S는 시작을 삼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값이 0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0인 반대는 0이에요. 그래서 사인 파이가 0이란 뜻이고 그 다음 여기는 1이면 반대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반대쪽 0이고 위에니까 1, 반대쪽은 마이너스 1. 이해됐나요? 그럼 선생님 코사인은 없나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탄젠트는 없어요. 최대 최소로 잘 안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젠트 값은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하지 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신기한 거 대방출하는데 배운 친구들도 있겠죠? 네, 한번 적어볼까요? 0. 자, 여러분들 이런 원리 미안합니다. 이런 원리가 다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삼각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이자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러한 방법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요. 코사인은 1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요 값이 1, 반대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1 반대쪽 다 썼으니까 나머지는 다 0 쓰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표랑 밑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는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올라갈 수 있겠나요? 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라고 보면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삼각함수를 하나를 주어지고 한 개가 주어지고 뭐가 주어져 있냐면 동경에 위치가 주어져 있다면 나는 나머지 삼각함수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사인 세타가
이건 특수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4분의 1이라고 하면 세타의 범위가 얼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하면 결국엔 이것도 동경법처럼 선생님 동경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삼각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는 4분의 1이죠 여러분. 그러면 2분의 파이 세타가 파이니까 2, 4분면에다가 동경을 하나 그어주고 무조건 x축에다가 수선 내리는 건 잊지 마시고,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뭐다 여러분? 여기가 세타로 잡아주면 됩니다. 사인의 정의는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빗변분의 대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빗변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대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빗변이 4고 여기는 1인데 높이는 어차피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선 1이 되겠죠. 왜?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가 길이가 16에서 1 빼면 루트 15인데 얘는 길이는 루트 15지만 좌표로 보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구했어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이웃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이웃변분의 대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선생님 음수일 때는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발할 수도 있는데 뭐 반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렵게 탄젠트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탄젠트는 그 다음에 동경을 코사인이 음수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가봅시다. 2분의 3파이부터 세타가 2파이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탄젠트가 어디 되는 부분? 음수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리고 동경이 4, 4분면이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4, 4분면의 동경을 그리고 항상 x축의 수선 90도, 그 다음 여기는 여기가 세타. 자, 탄젠트는 이웃변분의 대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웃변분의 대변은 이 마이너스를 누가 가져갈 거냐는 거죠. 자, 됐나요? 맞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누가 가져가냐면 이게 이웃변이고 이웃변분의 대변이라고 가져가면 2주고 3주면 요 밑에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좌표로 볼 거니까. 그래서 루트. 그럼 4 더하기 9니까 13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요 값에서는 바로 구할 수 있다. 뭐를 이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웃변. 빗변분의 대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빗변분의 이웃변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위에 문제 1번에서는 왜 4를 바로 잡냐면 빗변은 절대 음수를 줄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본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탄젠트는 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변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또 미적분 가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을 이용해서 나머지 삼각함수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복잡하기 시작하면 조금 선생님은 식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16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16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뭐만 될 거다? 4분의 마이너스 루트 15만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코사인분의 사인을 구해서 탄젠트도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뭐 때문이다? 삼각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이자 대칭함수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게요. 자, 네 번째. 여러분들 이건 쌤이 특강 시간에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1번, 2번, 3번 유형 형태는 거의 다 정확한 값을 줬거나 특수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임의의 값을 잡고 하는 건데 이런 꼬라지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 모양을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요 탄젠트든 어떤 모양을 갖고 가냐면 여기가 90도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우린 호도법을 한번 정리할게요.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고요. 요런 꼴을 가지고 있을 때 n은 정수. 자, 쉽게 말하면 여기가 x 세타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는데 이 세타는 임의의 값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부분을 뭐라고 체크해 주면 되냐면 이 부분은 무조건 제 1, 4분면 안에 들어가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90도 안에 각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2, 4분면, 3, 4분면일 때 이 공식들이 성립 안 하나요? 라고 하면 아니요, 다 성립해요, 여러분들. 선생님 다 증명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1, 4분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정리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꼴에서는 2분의 파이 형태는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 설명을 하고 어떤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지를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이 나오면 동경법 쓰시면 되고 이렇게 애매한 값들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값들이 나올 땐 동경법 쓸 수가 없잖아요. 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n이 짝수일 때는 뭐로 바뀌냐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입니다. 코사인도 그대로 코사인이고요.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입니다. 즉,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두 번째, n이 홀수면 사인과 코사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원래 코탄젠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안 배웠다는 전제 조건 하에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기 때문에 탄젠트 분의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작업, 짝수면 안 바뀌고 홀수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이쪽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그럼 누구의 역할이 남았냐면 이제 이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어디 사분면에서 움직여서 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그 자리에서 어딘지를 생각하고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하고 문제 풀었던 것 중에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것도 한번 예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잘 볼게요. 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이렇게 바뀌죠. 세타 임의의 각이니까 사인의 2분의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세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세타는 무슨 부호다? 짝수. 부호가 아니죠? 짝수. 그래서 안 바뀌겠죠. 지 역할 다 했어요. 그 다음 세타는 뒤에 갖고 오면 돼요. 자, 그럼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어디냐면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3, 4분면이죠. 앞에 거예요. 뒤에 거 바뀐 거 말고 앞에의 사인에서 3, 4분면은 음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랑 똑같다라는 얘기.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건 한 몇 개 풀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자, 요거는 사인의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고요. 빼기 세타니까 여기 보면 홀수. 왜 갑자기 벌써 바뀌어져 있죠? 마술인가요? 여기가 코사인. 그러면 코사인은 뭐로 바뀐다?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홀수 바꿔놨죠? 그럼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는 어디냐면 여기는 보면 돼요. 2분의 3파이 갔다가 반대로 뺐으니까 돌아왔겠죠. 그럼 여기겠죠. 그럼 여기서의 코사인의 처음 거의 부호는 뭐가 되나요? 음수죠. 그래서 이놈도 음수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 탄젠트도 한번 해줘야 되겠죠? 탄젠트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만들까요? 탄젠트에 바꾸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탄젠트에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세타니까 1도 홀수죠? 그러면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탄젠트 분의 뒤에 세타 분의 1이고요. 부호는 이게 2분의 파이에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문제에서 제곱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제곱은 더 땡큐죠. 왜? 부호 판단 안 해도 돼요. 마지막에 하는 거. 왜 부호 판단 안 하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사인 네 번째로 여기다 잡을까요? 이미 적은 김에 자, 사인 제곱에 파이 더하기 세타는
결국엔 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두 번 한 거랑 똑같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아까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뭐였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제곱해도 어쨌든 플러스로 바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부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곱은 뭐만 확인해라고요? 여기 있는 바뀌냐 안 바뀌냐, 즉 홀수냐 짝수냐만 판단해주면 돼요. 그럼 다섯 번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의 제곱은 제곱 그대로 달아놓고요. 2분의 3파이가 아까 여기 홀수였죠, 여러분. 뭐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면 뒤에 각만 달아주라고요.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똑같은 걸 두 번 작업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될 거니까. 그래서 제곱이 나오면 더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삼각함수 값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정의, 좌표 이용해서 동경법 그림 그리는 거, 값들이 주어졌을 때 맞죠? 그 다음 마지막 4번일 때는 뒤에 임의의 값들이 안 주어졌을 때, 세타의 값이 정확하게 없을 때, x의 값이 정확하게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그래서 변환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문제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사인 제곱 2도 점점점 더하기 사인 제곱 99도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마지막 4번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모의고사에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나오지 않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걸 써봐야 나중에 삼각함수 값을 계산할 때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동경법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함수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삼각함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는 항상 주기함수와 대칭함수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값들을 네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풀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삼각함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선생님 영상 올려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선생님 꼭 이 개념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문제풀이 영상을 보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순서도 그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